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와,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예, 생각도 못한 하락인데, 사실 뭐 미국 증시 내린 건 없잖아요. 최근에 뭐 미국 증시는 하락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지금도 나스닥 선물 보합이거든요. 지금 뭐 미국 증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지금 우리 증시만 작살이 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내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리고, 예, 이런 건 사실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데 미루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리면 내리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거고. 자, 요새 삼성전자가 뜨겁죠. 네, 삼성전자 지금 53,000원입니다. 53,000원. 이거 생각도 못한 금액이잖아요. 88,000원에서 53,000원이에요. 88,000원에서 53,000원. 조금 빠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88,000원, 53,000원. 그러면 지금 35,000원이 빠졌어요. 88,000원에서. 네, 39.7%, 거의 40% 빠졌어요. 고점에서 40%가 빠진 거예요. 올라간 게 이상한 것 같긴 하죠.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는데 왜 오르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실적이 없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9조 원대 실적이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더 많이 벌었으니까. 과거에는 15조씩 벌었단 말이에요. 분기에 15조씩 벌어도 6만 원을 못 넘었는데, 예, 이건 뭐 분기에 10조도 못 넘는데 뭐 8만 원대를 가니까 조금 세상이 달라지긴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되는 세상이 온 셈이에요. 마이크론도 잘 벌 때는 1년에 한 13조 원 가까이 벌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올해 뭐 많이 벌어도 6조 못 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번 돈도 4조가 안 될 텐데. 네. 그러면 마지막 4분기에 2조를 번다고 해도 6조 원이 안 돼요. 6조 원이 안 되면 13조 원 벌 때보다는 훨씬 더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네,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네, 돈을 못 벌어도 되는 세상이, 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풀린 돈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풀린 돈이 많으니까 기업이 실적이 엉망이어도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갔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였을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뭐가 틀어줬는지 지금, 네, 88,000원 간 뒤에 지금 계속 고꾸라지고 있는데 공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HBM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 그 외주 받는 게 지금 다 빠그러진 건지 뭐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없으니까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빠지고 있다 정도인 거죠. 자, 이번 달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340.67 위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시작할 때부터 저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가 안 돼. 예? 물론 330.29의 하단선이 있지만 그건 저가를 깨진 뒤에 만나는 하단선이기 때문에 결국 하위봉이 저가를 지키기 전까지는,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사실 핵심은 분기봉이 박살났기 때문에, 예, 분기봉이 박살났기 때문에 저가를 깨냐 마냐, 지금 요 324.51을 깨냐 마냐에 따라, 예, 결정이 나는 거죠.
지금 분기봉도 하단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만 안 깨면 사셔도 되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지난 분기 저가가 안 깨진다? 그러면 347.122로 다시 갈 거니까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깨더라도 324.52가 안 깨지면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요것도 설명드렸죠? 예. 자, 주봉은 답이 없잖아요. 주봉은 더 빠져도 돼. 예? 여기는 지금 아래가 열렸다라는 거,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건 이미 공유해드린 내용이니까 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라 지금 여기 보면 330.88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감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만 지켜준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무방하다. 네?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주봉도 보시면 침체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올라가도 돼.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순간 월봉도 끌어올릴 거고 이주봉도 끌어올릴 거고 일봉도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매도자는 지금은 파시든지 보유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럼 다음 봉을 볼게요. 이주봉 다음 봉 어떻게 생겼냐? 아래가 열려요. 이제 어디까지 열려요? 이대로 누르면 어디까지 열리느냐? 320대까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빠지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다음 봉이 되면 아래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봉도 320대 아래까지 열려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빠지기가 어려운 거고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 아래쪽 공간은 다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그건 앞으로 3일 동안만 유효한 거고 3일이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아래쪽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 그걸 인지하시면 돼요. 자, 설명은 다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자, 이거는 띵글로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선물 분기봉. 자, 분기봉 보세요. 지금 종가가 얼마냐? 328입니다. 328 빼기 지난 분기 저가가 얼마냐? 326.25예요. 그러면 1.75죠. 1.75를 현재 328로 나누면 자, 0.53%입니다. 0.53%. 무슨 얘기냐? 여기서 0.53%가 내리면 저가가 깨져요. 분기봉의 저가가 깨진다고. 자, 327.31 빼기 324.52 하면 2.79포인트예요. 나누기 327.31 이렇게 하면 0.85%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0.6% 빠지면 코스피 200 지수는 0.85% 빠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코스피 지수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코스피 지수는 덜 빠졌어. 예? 덜 빠졌다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얼마냐? 2482.57이에요. 빼기 지난 분기 저가 2396.96 맞나요? 예. 자, 2386.96 2386.96 그러면 대략 95.61포인트입니다. 나누기 2382.57 2482.57은 3.8%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선물이 0.6% 빠지면 저가가 깨져요. 코스피 200 지수는 0.9% 정도 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이 0.6% 내리면
현물은 코스피 200 지수는 0.9% 정도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3.8% 빠질 거예요. 자, 3%가 더 빠져야 돼요. 3%. 이해되셨죠? 3%가 더 빠져야 된다고. 0.85%가 빠진 뒤에 3%가 더 빠져야 저가가 깨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24.52에서 곱하기 0.03 그러면 9.7포인트 9.7포인트가 더 빠져야 된다고요. 자, 324.52에서 이 정도가 더 빠져야 되니까 314.7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이 0.6% 빠지면은 어디까지 내려간다? 314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현물 사시겠어요? 저는 말릴 겁니다. 예, 단타로는 거래를 하셔도 예, 이제 314까지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물이 딱 2%만 내리면 코스피 지수는 예, 2400대가 무너져야 되고 코스피 200 지수는 314.7까지 가야 돼요. 자, 314.7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314.7 이거 들어보신 게 있죠? 12개월 자 보세요. 12개월 314.7 여기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까지라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여기야. 선물 지수가 여기서 2% 정도 더 빠지면 코스피 200 지수가 가고 싶은 자리는 314.7 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단선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선물이 2%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수는 없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계속 314까지 갈 때, 314 갈 때까지 그냥 보유하셨다가 그 정도 갔을 때 이제 곧바로 파시든지 마시든지. 근데 상방은 없는 거죠. 예? 상방은 없는 거예요. 분기봉 저가 깨러 코스피 지수가 내릴 때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다가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해드릴 설명은 끝났죠. 자, 이제 복습이요. 복습. 이거 이해되시죠? 네, 여기 기준선 26 안 갔어. 그러니까 얘는 하락 중입니다. 네, 3일봉도 뭐 없어요. 주봉도 없어. 깨끗해. 네. 자, 이제 이주봉 목표치가 어디예요? 이주봉 가고 있죠? 이주봉 가고 있잖아. 근데 이주봉이 얘가 지금 목표치가 어디예요? 317.78이라고. 근데 얘는 기준이 뭐예요? 종가예요, 종가. 예? 종가라고. 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은 322.66을 찍으면 끝나는데 걔는 저가를 딱 찍고 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종가 기준이에요. 예? 얘는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내려가가지고 322.66을 깨고 내려갔다. 그럼 여기 터치한 거니까 여기도 터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얘는 종가로 317.78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 314.7 정도까지 내렸다가 317.78 아래에서 마감하는 그런 봉을 그려야 이제 완성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요렇게 그죠? 324.51을 깨느냐 마느냐 그게 1차예요. 예, 깨면 322.66으로 갈 확률이 높죠. 왜냐면 데드가 나 있는 상태니까 선행 스팬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1차고 두 번째는 317.78에 있는 기준선 26으로 가는 게 2차예요. 이거는 이제 일목 때문에 그런 거고 314.7로 가는 건 일목이 아니라 선물 지수랑 그죠? 코스피 지수랑 갭 때문에 그래요. 갭. 그러니까 현재의 종가와 분기봉 저가 사이의 거리가 선물은 0.6%도 안 되지만 코스피 지수는 3.85%가 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지금 저는 계속 이 조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락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팅하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뭐 오늘 갑자기 또 호재가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건 현재의 흐름, 그리고 그 현재의 흐름이 갖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만들어 놓은 신호, 예, 그 신호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디를 안 가면 어떤 조건이 만족한다, 어디를 가면 어떤 조건이 해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개판이야?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데드 났고 얘는 여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2377.76을 가야 되는데 2377.76을 가야 되는데 100%예요. 100%. 100% 빠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4% 넘게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위치에서 4% 넘게 빠져야 된다고. 그래야 322.66에 도달했을 때 서로 힘맞추기가 됩니다. 여기도 데드 났잖아요. 여기도 데드를 냈는데 여기도 데드가 났어요. 그쵸? 여기 데드 났을 때 여기 데드 났잖아요. 물론 여기서 한번 데드를 먼저 냈어요. 그러니까 이 데드 난 거를 보고 얘가 데드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가 데드를 냈으니까 얘도 데드를 나겠구나 했고, 얘가 데드를 나면서 얘도 데드를 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만족을 한 거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데드가 났으니까 얘는 또 데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데드를 내야 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2377.76 여기를 가야 되는 거고, 여기를 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100%가 내려야 되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100% 빠지려면 뭐 삼성전자가 더 내려주든 아니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잡주들이 있잖아요. 고평가 됐던 그 밸류업 됐던 종목들이 이제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고버스로 갑니다. 고버스를 보시면 일봉은 골드, 그죠? 일봉은 뭐 볼 게 없잖아요. 뭐 봐서 뭐 하겠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일봉은 골드고 3일봉도 골드고, 그죠? 그 다음에 주봉도 골드인데 제가 이거 이야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거 2535원 간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골드를 내면 2535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번 주에 231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2535원 위로 갈 건데, 2535원에서 35원에서 20원만 더 오르면 고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2535원을 가면 2555원도 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환경에서 나머지 3일 동안에 뭐 고버스가 급락해서 2310원 아래로 가지 않는 한은 2535원 위로, 그리고 2555원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냥 고버스는 사실 2355원을 찍고 나면 다 해제인데, 문제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분기봉 저가가 다 깨지면서 뭐 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직 뭐 큰 이슈 없습니다. 나머지는 월봉도 아직은 여기 2,800원대 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는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는 징후들만 찾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은 어차피 골드고 3일도 골드고 주봉도 골드예요. 그리고 이 주봉은 더 올라야 골드 나겠죠? 아직 골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골드에 도달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4,850원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 가야 될 게 많아요. 자, 여기가 고가가 얼마냐면 4,710원이고 지금 종가가
4,675원이에요. 그러면 4,710원에서 4,675원 75원 이렇게 빼면 35원만 오르면 돼요. 나누기 4,675원 그러면 얼마냐? 0.7%. 그러니까 다 지금 다 똑같죠? 분기봉 고가를 넘는데 필요한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1% 이상 지수가 빠지면 다 킬이에요, 킬. 다 이제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남은 이제 코스피가 발악을 하면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 이번 달 월봉이 4,655원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6,000원대까지 개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도중에 이렇게 다시 데드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번 골드 신호가 뜨고 나면 데드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봉이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2026년 7월까지 유효하니까 앞으로 5년 6년 뭐 그죠? 수십 개월 동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봉의 저가,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의 저가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사실 뭔가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상에 뭔가 위기가 올 수 있는 트리거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기봉 저가 깨지면 매수는 눈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324.52가 깨졌다?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달려들 게 아니라 뭔가 좀 한 발 물러서서 눈치를 보시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호가 있는 건 고버스의 주봉뿐이에요. 고버스의 주봉만 신호가 있는 거고, 고버스의 주봉 신호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 저가를 깨는 상황이 온다면,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지수가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내려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다른 봉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530원까지 뭐 올라갔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에서 끝났다가 다시 내려오면 의미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4%를 가까이 빼야 된다고.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200 지수랑 싱크를 맞추려면 4% 가까이 빼야 되는데, 그러면 4%를 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4%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4%를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4%를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그리고 4%를 빼면서 개인한테 넘어가는 그 매수 금액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월말까지 계산했을 때 다 소진이 되냐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현물을 매수시켰다가 다시 빼서, 매수를 시켰다가 다시 뺏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올해 1월처럼 5조 4천억을 매수시켰다가 2조 원을 다시 빼서, 그러면 이게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그냥 계속 매수만 주는 거예요. 주구장창 매수하는 걸 주면 지수가 내려간 다음에 회복하는 힘이 굉장히 미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복에 약했을 때 월봉의 종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 이게 분기봉에서 주봉에서 고버스가 2,535원을 가는 것보다 인버스가 4,655원 위에서 마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버스가 2,310원 위에서 마감하는 건 2,535원을 넘었을 때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버스가 2,535원 이상 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월봉 종가가 만약에 인버스 기준으로 4,655원을 넘어버리면 목표가 6,400원이에요. 6,400원. 6,400원이라는 가격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저가를 깨야 돼요. 코스피 200 지수로. 그 얘기는 280대가 깨진다는 얘기죠. 280대가 깨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6,495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6,455원 빼기 현재 가격이 4,675잖아요. 그러면 1,780원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 가격인 4,675원으로 나누면 38%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38%. 그러면 327.31에서 38% 빠지면 124포인트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자, 124포인트 빼면 200입니다. 이해되시죠? 200이면 저 수치까지 가면 코로나 때 거의 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인버스의 종가가 4,655원으로 간다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뭔가 악재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는 내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최고치를 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골드 나는 거예요. 이거 거의 안 떠요. 전에 골드 난 게 딱 여기 한 번이에요. 2000 이게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딱 한 번 뜬 거예요. 그 이후로 골드 뜬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4,655원을 넘어서면 골드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기봉이 저가를 깨는 행위 자체가 가볍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상방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자, 324.52 이 숫자가 있고 305.5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10월 저가예요. 그렇죠? 얘는 분기봉 저가입니다. 근데 투심으로 보면 여길 바라보고 있어요. 아, 이게 종가인가 보다. 종가. 305.56이 아마 종가일 거예요. 작년 10월 종가. 잠깐만 볼게요. 맞아요. 305.14가 저가고 305.56이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4.52는 분기봉의 저가란 말이에요. 자, 월봉은 322.66을 노려요. 요게 2377.76 코스피로 보면 요거랑 똑같은 값이에요. 월봉은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주봉은 317.78입니다. 요건 종가, 요건 저가죠. 그런데 선물은 지금 위치에서 0.6%. 그죠? 200은 지금 위치에서 0.85%.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위치에서 3.85%가 내려야 분기봉의 저가가 깨져요. 그러니까 얘가 깨지면 얘도 깨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3.85%가 내리는데 3.85%가 내리는 과정에서 자, 이번 주에 2310원보다 고버스가 높아지면 2535원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번 주에 역할을 끝내. 근데 여길 가면서 얘가 분기봉의 저가를 깨는 거죠.
분기봉의 저가를 깨놓는 거예요. 고포스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의 저가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는 거지. 0.6%가 올라가면서 선물 깨지면 코스피 200 지수가 깨지고 이제 코스피도 깨지는 그런 과정으로 쭉 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정으로 가면서 만약에 인버스를 4,655원 위로 올려버리면 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4,655원 이상에서 끝난다. 그럼 얘가 얼마를 받아본다 그랬어요? 6,400원대까지 열리는 거고 이걸 지수로 환산하면 20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중간에 멈추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24.52를 안 깨면 5일을 안 깨면 322.66을 갈 일이 없어. 322.66을 안 깨면 317.78을 갈 일이 없죠. 317.78을 안 깨면 314를 갈 일도 없어요. 314를 안 깨면 305를 갈 일도 없는 거죠. 근데 깨면 이렇게 간다고요. 예? 깨면 그러니까 324.52가 깨지는 순간 322.66은 가야 되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2377.76도 가야 되는 수치가 되면서 얘네들은 다 서비스가 되는 거야. 314 당첨이에요. 왜? 3%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14에 갔을 때 월봉이 원하는 투심이 원하는 305는 안 갈까? 고작 9%인데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무조건 안 깨져야 돼. 여기가 깨지는 순간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상방 전략을 짜세요. 지금까지는 상방을 짜도 되죠. 왜? 아직 324.52가 안 깨졌어. 삼성전자 연봉 저가 깨졌습니다. 예? 삼성전자 연봉 저가가 45,500원이에요. 54,500원. 지금 53,000원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 저점이 깨졌어요. 작년 저점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284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 지수로 따지면 284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27이잖아요. 예. 그러면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요. 그럼 40%면 10%가 넘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든지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지든지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는 단기적으로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사실 그 이전 동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자 324.52 이거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1이에요. 안 깨지면 사세요. 깨지면 매수하면 안 돼. 그 다음 목표치는 어디예요? 322.66이 되겠죠. 이건 월봉의 선행 스팬 값이고 그 다음 목표가는 317.78입니다. 얘는 2주봉의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4.7입니다. 요거는 연봉의 하단선입니다. 이게 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4,655원 위에서 인버스가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목표가가 6,400원대가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아래쪽이 계속 개방되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 얘기는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중간에 어디선가 멈춰야 되는데 적어도 324.52가 깨지면 314대까지는 멈춰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가야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상방을 보시고 있다. 본인이 상방을 보고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노린다면 324.52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저가 지키는 게 베스트인데 오늘 저가가 깨지더라도 324.52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324.52를 지키기 전에 326.25 그걸 선물이 지켜야 돼요. 이제 선물이 깨지면 연결돼서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선물 지수로 326.25가 무너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선물 지수가 326.25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지수에 324.52가 붕괴될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붕괴될 건데, 그러면 선물은 321대, 321대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322.66으로 가야 되고, 코스피 지수는 2377.76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관찰하시면서 논리를 잘 짜세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324.52를 붕괴하면 고버스 투자자는 보유해야죠. 고버스 투자자는 보유해야 되잖아요. 322.66에 팔 건지, 317.78에 팔 건지, 314.7에 팔 건지, 305에 팔 건지. 그걸 계산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상방은 324.52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게 100% 확신한다. 나를 믿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차트라는 걸 열어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투자자분이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고 거래 전략을 짜시라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맞고 틀리고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맞고 틀리고는 제 영역이 아니고, 제가 아는 건 구조와 조건이에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급락의 의미는 사실상 고버스를 2310원 위에서 마감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2310원 위에서 마감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2310원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엔 2535원 위로 갈 거니까 2555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코스피 100 지수의 분기봉 저가가 깨질 거고, 분기봉 저가가 깨지면 이제 322.66, 317.78, 314.7 가야 되는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가 멈추지 않는 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자, 여기까지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